노동시장 개혁의 1차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네, 정부가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고용 확대, 원청 하청기업 상생을 골자로 한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노정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정부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보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경제장관 회의에서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발표됐는데 네. 메르스로 지금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이런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발표하셨는지 우선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 때문에 청년 고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건 각국의 사정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더 없어집니다. 공공부문만 보더라도 내년에 정년 시행되면 약 2년 동안에 6,700명의 그간의 추이로 봤을 때 6,700명의 청년이 덜 채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민간 매출 대기업 50대 기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예. 절반 이상이 금년에 채용 교육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서 청년들의 소위 고용의 아픔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년이 60세 보장이 되고 있으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내년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용구조의 형편상 기업들이 희망퇴직이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고용 불안도 여전하고 있습니다. 예. 더더욱이 심각한 거는 우리 노동시장 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노사정 대표들이 인식을 해서 예. 금년 지난 1월부터 4월 초까지 100일 동안 약 100여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길이 없다는 부분은 다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노동 질서를 만들어야 예. 청년과 장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길을 질서를 만드는 시기가 모든 기업이 현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 예.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노사정 간의 공감대를 이룬 부분을 토대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구조 개선은 이제 시급한 시점이라는 설명이신데요. 1차 개혁안 내용 중에 이제 민감한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민간 기업 임금 피크제 도입 문제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고요? 왜 네. 지금 상황에서 절실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선진국의 경우는 임금이 대부분 직무, 그다음에 역할, 성과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를 갔다 오다가 슬로바키아에 있는 우리 기아자동차 공장을 갔었습니다. 예. 입사해서 7년까지는 호봉 승급이 있습니다. 7년 정도 되면 이제 숙련도가 다 성숙됐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이 호봉 승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예. 선진국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가는 빠른 성장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연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없으면 큰 탈이 없는데 이렇게 연공급제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근성효수가 높아지면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근로자도 고용이 불안해지고 더욱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하도급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근로자들한테 이제 훨씬 불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60세제를 하면서 국회에서도 정년 60세제를 하면서 노사 당사자는 임금 체계를 개편을 하라고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면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장기적으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만 올해 그런 청년 고용의 어려움과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장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우선 임금 체계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예. 작년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정년까지 일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또 기업이 더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 정부도 세제 지원을 해서 거기에 청년을 고용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서로 생각이 돼서 예. 임금 피크제를 도입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정년 60세제 법을 하면서 바로 직후에 노사정 대표 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또 이거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도 임금 피크제는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이룬 사항입니다. 네, 공감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규칙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부가 취업 규칙 변경 기준이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네네. 언제쯤 제시를 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기업 내에 임금이랄지 근로시간이랄지 경영주와 근로자 간에 일하는 어떤 규율의 핵심이 취업규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업규칙을 제정한 후에 근로자를 유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한테 협의만 하면 되고 예.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소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뀌어졌을 경우는 저희 지방노동관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신고를 해서 이것이 불리한지 잘 됐는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또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관서에서 취업규칙 운용 해석 지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년 60세제와 법에 의한 소위 임금체계 개편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또 노동조합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지금 한창 교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이미 있는 해석 지침이지만 금년에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법에 주어진 의무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네. 우리 지방관세에 이게 시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지도해 네.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노사 이제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는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노조가 없는 이제 기업이 대다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 사항이 될 것이다라는 게 노동계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정부가 설명한 부분하고 노동계가 주장한 부분이 좀 차이가 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새로운 걸 형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과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팩트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근데 이제 취업규칙이 한 가지만 보면 이익이다 불이익이다가 분명해질 텐데 통상 이번처럼 소위 근무 기간을 정년을 60세까지 한다는 큰 이익이 있고 예. 그러면서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취업 규칙을 바꿀 때 여러 요소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라. 그리고 이익이 되는 요소와 불이익이 되는 요소를 균형을 봐라. 예. 그리고 주변 회사, 동일한 업종,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있는지를 보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협의를 끝까지 해야 된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런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판단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1978년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네. 갈등을 줄여주고 지금 같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년이 내년에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60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임금 피크제나 임금 체계를 개편 안 하고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면 예. 되겠다 하게 되면 법의 취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계도 끝까지 협상에 임하라는 취지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인정을 받으려면 서너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끝까지 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계에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소위 의미를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고 있는 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거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요건을 갖춰서 협의를 했어야 되고, 마지막에 끝까지 안 됐을 경우는 이런 귀중이 있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협력을 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취지는 공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임금 피크제 도입이 공공기관은 의무화가 됐고 네. 민간 기업 이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말씀인데 네. 공무원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공무원 연금 개혁이 통과가 되고 그때 협의됐던 기구에서 앞으로 공무원 임금 체계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부분도 우리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아마 개선 방안이 연구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 얘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과제인데 좀처럼 또 해결이 안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 문제도 노동계에 계속 오래된 현안이긴 한데요. 어떤 대책을 좀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나 국회나 또는 노사 당사자나 우리 모든 당사자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하나의 일자리를 더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새로운 영역,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이랄지 서비스 선진화법이랄지 의료 선진화법이랄지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우리의 시각,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일자리 시각에서 봐서 반드시 빠르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노동개혁의 가장 근간도 청년들에게 일을 더 주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가지고 청년을 한 명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정부가 민간기업에게는 1,08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해서 청년과 장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는 문제는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동반 상생이랄지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게 한달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낙찰 제도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달지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올려서 청년들이 가게 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부분이 특히 인문계 졸업생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졸업생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부분에 기술 교육을 해서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고 또 해외 취업을 위한 정책도 좀 보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80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최소 600만 명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오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치도 발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선 보호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소위 비정규직 법의 합리화를 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앞으로 제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현재 기간제와 파견은 차별 금지가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일한 사업장에 내가 비교되는 대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되는데 모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 B서만 전부 기간제고 하면 B서하고 비교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근로조건이 좀 안 좋거나 복지가 안 좋아도 이게 대상을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없더라도 그 기업의 기본적인 복지는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게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하두급입니다. 하두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비슷한 급여를 주도록 게 맞다. 그렇게 해서 하도급에 대한 동일 급여를 강조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택배 기사나 또는 퀵서비스 기사분들처럼 우리 사회는 특수 형태의 종사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이게 이제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한 당사자가 계약 해지해버리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좀 안정되게 하고 또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6월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뭐 노동시장 개선 방안 여러 가지 더 여쭐 점이 있지만 네네.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정부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